포스코 인터내셔널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3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60.6%가 됨으로써 경영권 방어선인 50%가 무너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관련 뉴스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너지 사업 강화 긍정적 목표가 11%업 삼성증권에서 이런 분석 의견이 나왔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게 사자 의견은 있어도 팔라 하는 의견은 별로 안 나온다 그러죠. 이걸 한경 코리아 마켓 신민경 기자가 오늘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 열 발전 이런 거 하는 회사 모양인데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선언했지 아직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11% 올렸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여기가 이제 중도적인 표현인가요? 상반기 경영 실적은 사실상 레버리지 증가로 인하여 좋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나오는 것이 경영구조 통합일 수는 있다. 제가 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것은 합병은 항상 포스코 자회사 중 경영 상황이 안 좋을 상황일 때 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잘 나갈 경우에는 자회사로 또 잘 만들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생산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은 이미 근데 합병을 하면은 사무관리직이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월급쟁이의 애환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본사 건물인 모양인데요. 인천 국제 신도시 송도 신도시에 세워진 건물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어떤 모스크라고 그러나요? 뭐 탑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터내셔널이니까 이렇게 국제 신도시에 세우는 것도 좀 좋겠죠. 그냥 여담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치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요. 인터내셔널이라고 쳐야 됩니다. 요게 고유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인터내셔널이라고 쓰는 기업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게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딴 기업은 인터내셔널 해야 검색이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널로 해야 검색이 되더군요. 이 회사가 무역회사긴 한데 일부 제조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개발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 주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포스코 에너지하고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시가는 24,800원으로서 아까 3만원 돈 뭐 예상을 했는데 8월 말에 그 정도 올라갈려는지 2,350원이 2021년 말보다는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장부 가격으로 94%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62.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거의 10%, 외국인이 6% 가지고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미 외국 자본한테 맡겼다 하는 이 의견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투자 지분이 52.96%나 됩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느낄 때 과연 그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경영권 행사를 못 한다고 봐요. 여기에 그 네이버 그 검색에서 그 찾아보면은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 등이 눈에 띕니다. 이게 뭐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로 그 영미 그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포스코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 포스코 시민들이 포스코 본사를 옮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그 맥힐 만한 그런 상황이냐. 쓸데없는 그 애국주의고 쓸데없는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기업이란 것은 돈이 된다면 국적을 옮겨서라도 본사를 국적을 옮기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혹은 날 돈만 뜯어가고 뭐 이렇다고 그런다면은 굳이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냐? 이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포스코는 절대 이제 국민기업이 아닙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50%를 가지고 있다면 전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10% 정도뿐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국 자본이 더 많으니까 외국 그 자본의 그 경영 간섭 입김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봐요. 스르폿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18조 5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1.6%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르폿은 19.4%그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스르폿율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2%가 증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이 증가해서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0.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76억 원으로서 그 주로 상품이 주종이기 때문에 11억 원 차이가 납니다. 12억 원이 적은데 제품이나 그 다른 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에만 재고자산 평가손실 작업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높으므로 과연 그 진부와 평가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던져보고 싶어요. 그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품에 대해서 그 진부화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제 얘기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세법에서 인정한다고 그냥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제품의 규모는 얼마 안 되고 31억 원이 그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합계적으로는 27억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주석 데이터 거의 문자 속성으로 저장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포스코 인터넷에는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문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분석하는데 재입력을 하게 만드는 기업들은 아무리 경영 성과가 좋아도 사람이라는 게 그 심리상 그 잘못된 거를 오히려 찾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겨요. 이놈들 두고 보자. 속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이렇게들 하는지. 이거는 경영주의 문제가 아니고 재무회계통의 직원들의 어떤 그 자질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재무회계의 그 직원들의 자질 문제도 전국적으로 뭐 잘못되면은 국가도 대통령이 잘못했듯이 CEO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CEO가 잘못한 거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것까지 그 저 CEO가 좀 관심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네. 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또 비성분 데이터도 그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년도 그 가공 비율, 제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3.1%였는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 봐서 2.5% 정도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재료비는 그 0.6%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역산해서 풀이해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32.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이 9.2% 증가한 거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BQ 정지 제조 비용은 제가 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또 상반기 비성분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인건비가 1612억 원 나갔었는데 이 직원 수는 그 상반기 직원이고 2021년도도 상반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임금이 그 1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올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상당히 아주 그 고급 인텔리들만 근무하는 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보다도 삼각비들은 그냥 의당 나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무형자산이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무형자산 삼각비가 무려 2천억 원대나 됩니다. 그게 8.6% 증가했습니다. 2단계 그 재고자산 그 회계 투명성 검증은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상반기는 일치하는데 이게 딱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해서 한번 다시 봤는데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에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숫자로 입력을 해서 숫자 속성으로 좀 그 정보 이용자들의 애를 안 먹여야 되는데 그 뭐 얘기를 뱉어버리고 말죠. 싸가지가 없는 행위입니다. 네. 인터내셔널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2021년도 하반기에 제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을 잡았는데 요건 마이너스로 표시면 환입을 잡았던 얘기예요. 그러면 전년도 평가 손실이 과도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그 상품을 그 취급하는데 그 상품 관리 좀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 평가를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평가 손실을 높게 잡으면요 매출원가가 증가해가지고 매출이익이 줄게 나오게 되고 매출이익이 그러니까 이런 평가 손실 가지고도 장난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재무회계, 뭐 격리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의 그 존재 가치를 부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상상의 시나리오를 써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추론이라는 논리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설을 써서 기업 소설을 제가 쓴 겁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영평가 집회에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떨어졌고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은 매입 가격이 크게 올랐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무역회사가 너무 많은 그 제품들을 취급해 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원재료 가격이니 상품 매입 가격 추이를 표시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고 판매 가격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추론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수르픈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의 마진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추정을 할 수 없겠어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뭐 크게 변동이 없고요. 수금 속도 조금 늦어졌고 그러나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상품 가격이 오르니까 손금을 일부 주더라도
물건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자금이 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현금 자금이 딸릴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거 10번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 2.7%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안정선이 한 2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재고 회전율이 높으니까. 또 수급 속도하고 관련이 있겠죠. 캐펙스 자본적 투자가 6,175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로 보여집니다. 비율이 20.3%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602억 원으로서 5.6% 수익률 0.3%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거의 2조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을 어디다 쓰는데 돈이 어디에 필요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빌리냐. 캐펙스 투자에 6천억 원뿐이 투자가 안 됐는데 그러면 2조 원이면은 1조 3천억 정도를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재고 자산에 그만큼 돈이 많이 묶여 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겠어요. 재고 회전율이 좀 많이 낮아졌죠. 최종 1조 6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라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아마 3조, 37조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5,341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요게 제품 매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고가 5%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루풋으로 보면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2배를 해서 보더라도 36조 9천억 그러니까 이것도 한 37조 거의 가까이 되죠. 그래도 이렇게뿐이 안 나오니까 36조 9천억 원 정도 매출을 하겠다. 이거를 단품 납품이라고 어떻게 본다면은 3,690만 원에 납품하는 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저 제한가, 최대 제한가 식별 없이요. 그대로 하는 거로 했을 때 36조 9천 아니 3,690만 원짜리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판매 마진율은 스루풋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 재고 회전율이 52회전인가 그렇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걸 더 빨리 해볼 수 없느냐. 0.7%만 증분을 한다 그래도 37조 한 3,8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5,100만 원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